마시고 어차피 요약집 복사한 거예요. 요약집 복사한 거니까 요약집 안 가지고 오시면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수업할 때 요약집 꼭 갖고 오라 그랬죠? 네, 그거 안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조 프린트 나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그래도 좀 덜 덥죠? 시골 쪽에서는 지금 비 안 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저 농작물 다 타고, 예, 지금 우리 집 깨 엄청나게 심어놨는데 지금 깨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요?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 부분 들어갑니다. 자, 보죠. 이제,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어디다 한다? 등록 관청. 등록 관청이 어디였었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요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얘기한다 그랬죠?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고. 자, 일단은, 뭡니까? 구는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할 수자는 누구? 법인하고 공개사. 다만, 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속 공개사는 제외한다. 소속 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자, 소속 공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중 소속이 경제되니까. 자,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개업 공제사는 어떻게 되죠? 자, 이중 소속. 절대 등록처죠? 절대 등록처고 형벌 1-1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소속 공개사는요,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또 1-1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는요, 행정처분 없죠? 일단 1-1만 해당되죠. 1년 이하 징역 1,500금. 자, 이제 이중 소속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 소속공개사는, 소속공개사 그럼 등록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소속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해줘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다시 신청한다. 어떤 경우에? 종별을 달리하고자 할 때. 자, 종별을 달리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하라 그랬죠. 이때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뭐 사무소 확보,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업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제출됐으니까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뭐는 반납하라 그랬어요? 등록증은 반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종별 변경할 때 등록 다시 신청합니다. 이때는 등록증을 반납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공인하고 법인하고, 자, 보죠. 여기에서 공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종별을 달리할 때는 어떻게 되죠? 공인하고 법인이 종별을 달리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이죠? 얘가 이쪽으로 할 때. 자, 근데 이제 부칙이 문제죠? 자, 부칙이 문제입니다. 자, 부칙은 어떻게 돼요? 얘는 예외적인 부분이죠. 동일관할 구역 내에서 물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를 업무하고자 할 때 이때는 분명히 이것도 종별 변경이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이죠. 그러니까 자,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죠. 요거는요. 요거는 등록증을 뭐 한다? 재교부 하는 거고. 자, 요거는 어떻게 한다?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죠. 그는 다시 제출한다. 자, 이제 종별 변경할 때 등록신청 다시 제출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부칙은 등록증 재교부가 있다. 그래서 모든 개업공개사가 종별 변경할 때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그런 것들 구분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원칙은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이고, 예외는 부칙이 동일관을 위해서 뭘로 공인으로 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외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등록 기준 있죠. 자,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과 그 다음에 또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을 썼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뭐 있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놔야죠. 자,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주면 되죠.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줘야 합니다. 다만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죠. 어떤 경우에? 예,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 자, 그거 외에는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를 갖춰줘야지만 되죠. 자,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갖추죠?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어디는 안 되고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내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중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대. 자, 중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건축물 내지 기재가 안 돼도 된다. 다만 이때는 서류 하나 더 별도로 제출하죠. 기재가 안 됐다는 사유서 제출하라 했죠.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자,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데, 자, 일단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 자,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은 한번 칠판을 보면서 보죠. 자, 법인은 일단 무슨 회사요? 상법상 회사 또는 어떻게 되죠? 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뭐 한다? 협동조합 이해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때 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자, 이제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였죠? 네, 요 두 가지다.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이해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라? 설립하라 그랬죠? 설립할 걸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죠? 대표자는 누구? 공인중개사야 되고, 자, 대표자를 어떻게 제외하겠죠?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누가 된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을 다 받아주면 되죠. 1년 이내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죠. 자, 이때 대표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사원 또는 임원 다 받아주면 되죠. 자,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아닌 다 있죠. 이 실무교육 다 받아줘야지면 되죠. 자, 실무교육 받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 뭐하라? 갖추라라고 했었죠.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 상법상에서, 자, 이제 요번에는 요거 분명히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시험 문제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라. 자, 무슨 회사요?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법상에서는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었죠? 상법상에서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4가지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로 설립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로서 5천만 원 이상 이해야 된다. OX 틀리죠? 주식회사로서 자본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 주식회사도 상법상회사지만 이것만 그거 말고도 유한, 한명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뭘로도 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 단 뭐는 제한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한한다 그랬죠. 자, 이때 협동조합은 자,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간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농어협동조합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으로 다 설립합니다. 농어협동조합 간판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산림조합 이런 식으로 자, 협동조합과 관련된 특별법에 협동조합들 있죠. 그 특별법 협동조합을 써서는 일단 안 되고요. 자, 어쨌든 협동조합 기본 협동조합으로 설립해야 된다. 자본금 공통적으로 얼마? 5천만 원. 자,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이때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OX 만자가 빠졌죠?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14조 기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그러면 이 단정적이 되지 않죠? 그 외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거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설립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설립한 뒤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틀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누구고?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대표자를 어떻게 제외한 여기 포함한 하면 틀리죠. 이건 뭐 시험 문제 벌써 2번 정도 나왔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때는 얼마가 3분의 2 이상이 뭘 받아야 된다? 예. 3분의 2 이상이 뭘 받아야 된다? 자, 내가 짧은 뭘 받아야 된다? 공인중개사 이해됩니다. 아침부터 왜? 아침부터 왜 이렇게 머리와 입이 좀 따로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뭐 해야 된다? 예,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모두 다 받으라 그랬죠.
모두 다 받으라. 자, 여기서는 실무기원 대표자, 그 다음에 또 사원임원 다. 이때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아닌 모두 다 실무교육을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갖춰라라고 했죠. 중개사무소는 자, 요건 그대로죠. 아까 요건 자, 무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뭐는 안 되고요. 가설건축 대장 안 되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되죠. 준공검사 사유서를 받았다면 다만 이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했죠.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 등록 기준은 자, 일단 법인의 등록 기준과 지금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요걸 설명드렸는데 이 등록 기준은 뭘로 정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자, 기준은 대통령이라 그랬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 그다음에 또 서류 서식은 뭐가 된다? 서류와 서식은 일단 국토교통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참 9번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서류 서식 같은 경우는 뭘로 정한다가 많다 그랬죠? 국토교통부이 많다 그랬고 기준 요건은요. 예, 대통령령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까지 봤습니다. 자, 등록 통지. 자, 이제 등록 기준 갖췄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서류를 일단 빼놨는데 서류 프린트물에 없는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류 일단 자, 여기 조건 갖췄으니까 서류 이제 준비해 줘야죠.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들어가죠. 그다음 반면판 사진 하나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죠.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는데 이때 자,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하나 더 첨부되죠. 뭐 첨부돼요? 네, 사유서를 첨부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그럼 법인 등기상품 증명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건축물 대장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건축물 대장과 그다음에 또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과 관련된 자격 취득 여부는 어떻게 하죠? 등록 관청에서 어디로 직접 예,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제 서류 준비하는 거 봤고요. 자,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 있었죠. 외국인은 뭐 첨부한다?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죠. 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 국가의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자, 요거는 프린트물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 갖고 한번 기본 실력 다 갖고 계시죠? 네, 기본 실력 갖고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은 뭘 제출한다 그랬어요? 영업소 등기를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서류를 이제 제출하고 나면 이제 등록관청에서는 서류 제출합니다. 자, 등록 절차 한번 보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을 어떻게 한다? 등록을 신청하죠.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담당 공무원은 등록 신청서 하고 서류 받죠? 받으면서 한마디 더 한다 그랬죠? 한마디 더 한다. 뭐라고 한마디 더 한다 그랬어요? 돈 내놓으라고 한다 그랬죠? 자, 서류 받으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돈 내놓으라 그랬죠? 자, 무슨 돈? 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낸다 그랬죠? 수수료를 낸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등록 여부 상관없이 서류 받을 때 돈 내요. 자, 일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낸다 그랬어요. 자, 이제 등록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뭘 확인하죠? 이제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그랬죠? 확인을 하고 나서 이때 이제 결격 사유 확인을 하고 나서 적합하다면 어떻게 돼요? 등록을 통지하죠. 자, 이때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반려된다 그랬죠? 반려되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통지하는데 뭘로다가 서면으로다가 이거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이었죠. 7일 이내에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럼 이때 바로 업무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뭐하라 그랬죠? 신고를 하라 그랬죠. 이거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자, 이거는 업무 개시 며칠 전? 그냥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설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한다?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그랬죠? 자, 등록증 교부해 주는데 이때 등록증 교부 전에 두 가지를 일단 하고 나서 등록증 교부죠. 자, 뭐를 보증
보증 설정 여부를 뭐한다? 확인하고.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교부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등록 대장에 뭐하고 나서 기재하고 나서. 자,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나서 등록증 교부준다 그랬죠. 두 가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주고 나면 이제는 업무를 뭐 하면 된다? 개시하면 되는데 이때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뭐예요? 인장 등록. 자,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습니다. 인장을 등록한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언제도 할 수 있다. 예, 등록 신청 시, 요 등록 신청 시에도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업무 개시 부분에서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 100만 원 이하가 돼요. 뭐 의무 위반이 되죠? 뭐 의무 위반?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 안 했다고 하면 뭐 의무 위반이 되죠? 그렇죠. 휴업 신고 의무 위반이 된다 그랬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실 때 신고? 예,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실 때 신고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휴업 신고 의무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고요.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건 업무정지, 업무정지도 답이에요. 근데 하나 더. 그렇죠. 상대 등록 취소죠. 자,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왜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초과해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죠. 그래서 상대 등록 취소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는 다 휴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하셨을 때는 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어떻게 하라? 휴업 신고를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업무 개시를 안 했을 때 문제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를 미리 해보죠. 자, 등록 신청한 단계에서 업무 개시를, 자, 업무를 뭐 했다? 개시했다. 자, 신청한 단계. 아직까지 뭐 안 됐어요? 등록이 통지되지 않았죠? 자, 요때 업무 개시하면 뭐에 해당된다? 네, 무등록. 이거는 무등록에 해당된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개시한 거죠? 무등록이다. 형벌 어떻게 되죠? 3다시 해당되죠? 이게 누가 찌른다 그랬어요? 예, 옆집에서 찌른다 그랬죠? 예, 바로 요거. 여러분들 항상 개업할 때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등록 통지가 되고 나서 업무를 개시했다. 업무 개시했다.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미 등록이 통지됐죠? 그러니까 등록된 거죠. 이거는 일단은 무등록은 아니다 그랬죠. 자, 이거는 무등록은 아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된다? 법에는 위반되죠. 자,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습니다. 자,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면 위반 시 예,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 정지에 해당되죠. 자, 등록증 교부 안 받고 업무 개시했죠. 개시 의무 위반. 그렇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100만 원 과태료. 자, 이거는 안 걸어두고 했기 때문에 자, 인장 등록 안 하고 했습니다. 물론 등록 신청 시 이미 인장을 등록했다면 상관이 없고요. 자, 인장 등록 안 하고 했다. 요거 위반 시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 되죠. 인장 위반, 업무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법에는 위반된다. 뭐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등록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 통지하고 부분까지 일단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등록증과 관련된 부분 교부한 부분까지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거기 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부터 하죠. 자, 4번까지는 요 절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보면 자,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사항을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했죠. 자,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됐죠?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등 이후 분고행 이렇게 썼죠. 등록사항이라든가 이전신고사항, 휴표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이라든가 고용신고사항,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사항. 등록관청의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게 뭐 있어요?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거 뭐 있었죠? 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요게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 취소나 이런 자격 정지나 이런 것들은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통보사항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재교부가 있었습니다. 재교부. 잊어버린 거 못 쓰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 두 가지가 있었죠. 잊어버린 거 못 쓰게 됐을 때, 이때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얀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됩니다. 이때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상호가 바뀌었거나 그러면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다 그랬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증 첨부해서 하야한다 그랬죠. 자, 제가 할 수 있다와 하야한다의 차이점 구분하는 거 한 번 했었죠. 자, 이거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아마 요걸 잘 한번 응용해서 보시면 돼요.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되고 답답한 것은 하야야 한다고, 담당 공무원이 별로 답답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대부분 관청과의 관계선 요 두 가지 관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가 쭉 나오네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자,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형벌 1-1이죠. 자, 그 다음에 절대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죠. 양도대 양수 1-1이죠. 양도대 하면 형벌 1-1 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격이 등록이 반드시 어떤다? 취소된다. 취소되고 1-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등록, 부정번 등록해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고 형벌 3-2. 3-2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거 무등록이죠. 자, 그럼 무등록 유형을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거 무등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자, 이제 여기 프린트는 없지만 등록 효력 소멸까지 같이 봅니다.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한다 뭐가 된다? 무등록이죠. 그럼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게 뭐 있었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렇죠,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세 개는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중개하면 뭐가 된다? 무등록이다. 그 다음 무등록 유형 하나 더 있었죠. 이 절차에서 어떤 상태에서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뭐 한다면 개시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 예, 무등록이다. 자, 그러면 무등록 어떻게 돼요? 형벌 3-2. 그리고 보수청구권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약정은 무효라 그랬죠. 무등록 업장은 보수약정 무효다. 자, 근데 다만 이런 경우 있었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알선하고 보수받았습니다. 이 보수 효력 있다 그랬죠. 그거는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 보죠. 5번 문제.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 적합하죠. 등록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자, 등록 신청을 7일 이내 등록증 교부가 아니죠. 7일 이내 등록 통지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증 교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거죠. 등록증 교부는 뭐하고 나서?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나서 지체 없이 교부하는 거죠. 자, 이거는 한참 뒤입니다, 지금. 자,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서 등록증 교부 안 준다. 그래서 7일 이내 뭐 하는 거? 등록 통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교부하고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 정한 바에 따른다. 자, 등록증은 교부는 어떻게 한다? 교부는 일단 등록증 교부는 증이죠. 자, 이거는 뭐가 된다? 국토교통부령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준은 뭘로? 대통령. 자, 증은 서식과 관련되죠. 서식은 뭐가 된다? 국토교통부령이고 기준 요건은 뭐가 된다? 대통령.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3번에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실무교육 이수해야 한다. 다 받아야지만 되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누가 된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에 공인중개사인 자 1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1인이 자본 5천만 원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 주식회사 법인이죠. 주식회사 설립했습니다.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왜요? 대표자 공인중개사 해야죠. 그럼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대표자 됐다 치고 나머지는 또 3분의 1 공인중개사 해주면 되는데 안 되죠? 그럼 등록권이 안 맞죠? 자, 5번에 법인으로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여기 뭐 제외예요? 사회적 협동 제외죠? 설립해야 된다. 5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등록의 결격사유 본보겠습니다. 결격사유 오늘 참 뭡니까? 점심 몇 시부터 먹을까요? 몇 시부터? 몇 시부터? 12시? 에? 춥고 배고파도 졸리다 그랬죠? 근데 거꾸로, 거꾸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불러도 졸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게 먹는 게 좋아요. 이게 굶기면서 수업해야 되는데, 4시간 하고 2시부터 하도록 하죠. 또 왜 인상이 왜 찌그러져요, 또. 그래서, 특강, 다른 과목 또 다 2시부터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냥 밥 먹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좀 멀쩡할 때, 진도 좀 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점심은 2시부터 할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 결격사유 보죠. 자, 결격사유에 대한 결격사유 효과 보죠. 일단 개업등기사는 어떻게 돼요? 개설 등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자, 그러면 자, 고용인은요, 일단 종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라 했죠. 이거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죠. 자, 2개월 내에 그 사유 해소하자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자, 등록관청은 관계기관의 결격사 여부를 어떻게 돼요? 조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자는 일단 제한능력자 있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혼인을 해도 민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년이죠? 그러나 중개사법적으로는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혼인을 해도요. 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대상자가 뭐였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맛이 간 사람. 근데 맛이 간 사람이 대상자인데, 근데 맛이 어떻게 가냐가 또 틀려지죠? 맛이 완전히 갔다면 뭐의 대상이 되고, 피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은 맛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결격사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판결,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에 벗어나려면 나이가 차면 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취소 선고를 받아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은 법정들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복권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죠. 복권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는 방법은 뭐가 있었다? 그게 여러분들이 3가지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3가지. 일단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그러면 또 복권 판결 받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몇 년 계기라 그랬어요? 10년 계기라 그랬죠? 10년 경과되면. 자, 3가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상에서 중개사법상에서는 자, 복권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면책. 면책 뭐라 그랬어요? 책임을 면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일단은 바로 복권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면책 결정은 쉽게 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면책 결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파산 신청하면서 면책 신청도 같이 하는데 조사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를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같이 했는데 파산 선고 받고 나서 6개월 만에 면책 결정 떨어졌어요. 보통 보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곧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좀 금융기관 관계가 좀 복잡한 건데 그러면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제 복권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라 그랬죠? 돈 벌어서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돈 벌어서 갚았다 채무 다 변제했어요.
결격사 벗어난다? 아니다 그랬죠. 채무 변제 다 했습니다. 나 이제 도로 원위치 주세요. 뭐예요? 복권 신청하죠. 복권 신청은 또 벗어나는 거 아니죠. 신청해서 뭐가 됐을 때? 복권 판결을 받았을 때. 자, 그럼 이도저도 아니면 돈도 못 벌었어요. 그럼 이제 계기라 그랬죠. 몇 년 동안? 10년 경과되면. 그래서 10년이 경과되면 복권된다. 복권되면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제 형벌받는 부분이 있었죠. 형벌받은 부분.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행이 어떻게 돼요?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 면제가 되면 이때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자? 3년 경과되지 않은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자, 뭐 요거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프린트문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고에서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되고요. 이때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누구였죠? 집행 종료가 된 것으로 보는 자 가석방. 얼마 전에 가석방들 다 많이 했죠? 자, 그래서 가석방 됐습니다. 근데 가석방 됐다고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아니죠? 가석방 돼서 뭐가 됐을 때? 자녀, 형이 어떻게 됐을 때? 종료가 된다면. 자, 남은 형이 기간이 끝나면 그때 어떻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죠? 그때부터 몇 년? 3년 했죠. 자, 이거는 뭐라 했어요?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자, 이거 펴다가야 되겠네. 자, 징역을 내가 지금 3년 선고받고요. 2년 만에 뭘 됐다? 가석방 됐다 그랬죠. 자, 가석방 됐다면 이거는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가짜로 석방시켜주는 거다. 의미 파악하라 그랬죠? 자, 내가 교도소에서 뭐는 빠져나와요? 뭐는 빠져나오죠? 그런데 내가 받은 형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은 형이 끝난 요 시점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가석방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 요때부터 몇 년? 3년이죠. 자, 그러면 가석방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남은 형을 계산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집행종료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집행면제는요. 자, 남은 형을 면제시켜준다 그랬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특별사면이 있었죠. 특별사면. 남은 형을 면제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뭘로 풀려난다면 특사로 풀려난 특별사면이죠. 그럼 남은 형이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죠? 1년을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면제를 시켜준다. 법적으로 면제시켜주면 결론,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별사면 받았다. 그러면 나 징역 몇 년 받은 것 같아요? 2년. 예, 2년 받은 거 같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3년. 그런데 자, 여기에 일반 사면이 있었죠? 일반 사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있었던 것을 아예 없애주는 거라 했죠. 자, 형을 자체를 일단 면제시킨다.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그럼 내가 징역 3년 선고받은 것 자체를 없애주는 거죠. 있었던 것을 아예 없애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반 사면은 풀려나면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이런 개념들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형에, 금고 이상형에 뭐 있었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었죠?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었습니다. 자, 금고 이상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만 뭐가 되고 결격사유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자, 집행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미루는 거라 그랬죠? 자, 징역, 예를 들어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한다면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죠? 선고를 하는데 그럼 교도소에 집어넣어야죠? 1년 동안. 그거를 몇 년 동안, 그 집행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미루겠다라는 것이 집행유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기간이 조용히 끝나면 어떻게 된다? 조용히 끝나면 이 징역 1년 선고 효력이 어떻게 한다? 실효,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2년 동안만 뭐가 되고 결격사유고 2년이 끝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요. 자, 선고유예도 있었죠? 선고유예라는 게 뭐였어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를 한 다음에 그 집행을 미루는 거고, 자, 선고유예는요, 아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정지되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 자격정지는 몇 년간 자격정지는 언제까지 결격사요?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요때 또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죠. 등록 취소. 자,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사요? 3년간 결격사이죠. 자,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헤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예외가 있었죠. 예외. 자, 일단 3년 자체, 취소가 되면 요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었죠. 사기결 있었죠.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될 때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될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 등록 취소라는 3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사망 해산 하면 자, 사망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해산으로 등록 취소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해산은 법인이죠. 법인이 해산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뭐 대표자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다면 자, 기준이 미달돼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다른 데 가서 바로 할 수 있고 기준 갖춰서 다시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결격 사유 기간만 계산할 뿐 등록 취소라는 3년 적용 안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다른 거는 이해가 다른데 사기결은 참 잘 기억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죠. 지금 어떤 개업공개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날짜 줘야죠. 2016년 1월 1일 날. 자, 2016년 1월 1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개업공개사. 그럼 이거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안 돼요? 결격사유 해당 되지요? 언제까지요? 집행유예 기간 요 2년 동안 결격사유죠?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서 알았습니다.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뭐예요?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등록을 2016년 1월 10일 날 등록을 어떻게 한다? 네,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자,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이 사람 언제부터 중개업 다시 할 수 있어요? 2018년 1월 1일. 자, 지금 등록 취소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집행유예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그러면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다면 자, 이 등록 취소 3년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뭐만 적용하면 돼요? 원래 결격사 기간만 적용하면 되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18년 1월 1일부터. 자, 벌써 이제 결격사유 부분을 몇 번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셔서 상담 좀 받으세요. 그냥 묵혀가지고 나온다. 에이, 설마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이제 출제위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곤란해요. 이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아마 그 공부할 때 아마 분명히 그렇게 공부하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예, 근데 그것만 나와요. 보면.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이거. 특히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죠?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빼버립니다. 근데 꼭 보면 그런 게 꼭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놓고 일단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3년에서 또 예외가 있었죠. 자, 폐업후, 재등록, 개업공개사였죠?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폐업 전 행위로, 폐업 전에 행위로, 뭐가 됐을 때, 등록이 뭐가 된다면? 취소된다면. 자,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 행위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때, 뭐 빼준다 그랬죠? 폐업 기간. 네, 폐업 기간을 어떻게 한다? 공제. 빼준다 그랬죠? 자, 폐업 기간을 빼준다. 자, 왜? 폐업 기간 동안 뭐 안 했으니까? 예, 업무를 안 했죠. 그래서 폐업 기간을 일단 빼준다. 3년에서 폐업 기간 빼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 업무정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게 되면, 폐업하게 된다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기간 동안이. 자,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야 된다 그랬죠? 자,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 폐업하면 결격사다. 그 정지기간 동안.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업무정지 받자마자 폐업합니다.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등록이 없어지니까 업무정지의 효력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아예 정지기간 동안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어떻게 돼요?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자, 이었던 자가 있죠. 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정지기간 동안, 정지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가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자, 보죠. 지금 이거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죠. 위반행위가 있을 때 사원 또는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반행위 때문에 업무정지 받을 때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위반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위반행위 때문에 지금 업무정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업무정지 받을 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사례는 아마 벌써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2016년 1월 1일 날, 자, 갑 법인에서 업무 정지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위반행위를 했다. 자, 이때 이 갑법인의 A라는 임원과 B라는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위반행위를 했죠. 근데 당장 걸리는 게 아니죠, 이게. 자, 근데 2월 1일 날 A라는 임원이 뭐였냐면 사임했습니다. 사임, 사표권 나갔죠. 그리고 3월 1일 날, 자, 갑법인에서 뭐 했다? 업무정지를 받았다. 업무정지, 예를 들어서 3개월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업무정지 3개월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업무정지 위반행위를 언제? 1월 1일 날 했죠. 요게 언제 들켜가지고? 요때 들켜가지고 일단은 업무정지를 일단은 뭐 3개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는 나갔다 소리 안 했죠? 여기에 그냥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사원 또는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 자, A를 얘기하는 거, A, B를 얘기하는 거? A만 얘기하는 거죠. A만.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죠, A가.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없죠. 이제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없었죠?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다. 너 여기 없어도 위반행위가 있을 때 있었으니까 너도 책임져. 요 3개월 동안 뭐가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 사원임원은 누구라 했어요? 경영진이라 그랬죠? 경영진이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져줘야지만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법 위반해서 얼마 이상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법과 경험법일 때는 어떻게 하나? 벌금에 대해서 분리선고하는 내용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데, 다만, 한 사람, 꼭 터지는 소리가 난다. 불안해서 이 강의 못했다, 야, 이거. 자, 다만,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사원 또는 임원을 몇 개월 내? 2개월 내. 그 사유 해소하면 일단은 등록 취소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원 임원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일단은 절대 등록 취소죠. 그럼 그 결격사가 있는 고용인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 6번을 보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 받았다면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은 숙명적으로 OX를 선택해야 될 운명이라고 그랬죠? 일단 먼저 뭐부터 선택하고 나서 OX 왜 X? 이유 자, 1년간 폐업했죠. 다시 등록했죠. 근데
이 사람이 폐업 전에 어떤 짓을 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절대 등록 취소죠. 자, 그럼 절대 등록 취소 행위를 했죠. 그것이 그 뒤에 들켰죠. 자,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 처음 받았죠. 그러면 결격 사유. 자, 보죠.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네요.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기업중개사가 폐업 전에 이르 등록이 취소됐다. 요까지죠, 지금. 그게, 그럼 뭐 빼준다? 폐업 기간 빼준다. 1번? 맞죠. 2년이 경과하면 개업군이 될 수 있다. 폐업 기간 빼주죠. 폐업 기간 빼주니까 3년에서 몇 년? 1년 빼주니까 몇 년 남아요? 이게 1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왜 맞는지 지금 이해하시나요? 왜 맞는지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가 타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법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 위반이 아니고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이죠. 결격사에 해당되지요. 결격사에는 해당되지요. 자, 그러나 자격 취소 사유는 해당 안 되죠. 자격 취소는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만 해당되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해당되죠. 자격 취소는 해당 안 되죠.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뭐니까? 결격 사유니까. 자, 3번.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3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 벗어난다. 자, 지금 1번과 연결시켜 보세요.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개업중개사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뭐 빼준다? 폐업 기간 빼주죠.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해야 그럼 틀리죠. 1번 문제가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내용만 틀렸다 뿐이지. 자, 그러면 4번에 법인인 개업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항상 등록이 취소된다. 자, 사원 때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항상 등록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또한 결격사에 해당된다. 업무정지는요, 결격사유 아니죠. 뭐만? 자격정지만 결격사유죠. 자, 이제 이 등록, 결격사유 부분이 아직도 헷갈리고 헤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는 거의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고용인 부분 들어갑니다. 자, 고용인 하면 뭐 있어요? 소속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있죠. 자,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 신고해줘야죠.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예,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되면 신고해줘야죠. 언제까지? 예, 10일이네. 종료되면 10일이네.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신고 안 하면 이때는 이 법 또는 이번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 이게 100만 원 과태료가 아닙니다. 보통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과태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된다? 업무정지. 자, 그러면 일단은 고용인 채용을 할 때 개업중개사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민사책임 있었죠?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그러고요. 무과실책임, 부진정 연대책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상의 책임. 자, 고용인이 행정상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누가 행정처분 받는다? 개업, 공개사 행정처분 받는다고 했죠? 자, 형사책임 있었죠? 뭐 있었어요? 양벌, 규정. 자, 일단 사원임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이 법인에서 형벌상이 될 때 그를 벌하는데 누구도 같이 벌한다고 그랬어요? 개업, 공개사도 같이 벌한다고 그랬죠. 동저 규정대로 뭘 구한다? 예, 벌금형을 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배터리가 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제 300만 원에서 벌금형 받습니다. 이거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결격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양벌 규정 자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뭐만 적용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하지 않았다. 자, 이때
행정상의 책임 적용된다, 된다? 되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놨다. 이때 민사 책임 적용된다, 된다? 된다.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 부분.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는 거?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자, 다만 개업공개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서는 언제 할 수 있다? 고용 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인장과 관련된 부분, 이제 등록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라 그랬고, 인장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자, 개업공개사 인정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인정 위반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한 인장을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개업공개사는 또 소속공개사 개인들이죠. 가족관계 등록도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장 크기가 어떻게 돼요? 7에서 30. 요 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 크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공인하고 부칙 소속공개사, 공인 부칙 소속공개사 이 크기는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된다? 법인에게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에게 적용 안 된다?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법인은 상업등기 위치기한 인장. 근데 분사무소는요, 대표자 보존인장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뭐 제출해요? 인감 증명서 제출하면서 가능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 7번 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목소리 지금 들리고 있죠? 네. 안 나와도 지금 폼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자,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가 아니고 종료된 때 며칠이네? 며칠? 10일이죠, 10일. 이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자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예, 지죠. 손해배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 두 개는 진다 그랬죠. 공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대표자가 보존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라고 그랬죠. 각각.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사용할 인장은 등록증 받기 전에 등록해야 된다. 자,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랬죠. 법인의 경우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예, 이거는 개인만이죠. 좀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